야, 그거 도대체 언제까지 알고 있을 거야? 3학년 끝날 때까지. 아, 진짜 징그럽다, 징그러, 진짜. 뭘 이렇게 오래 할 거지? 너 어떻게 친구한테 이쁜 말 해, 이쁜 말. 무섭다. 연상아. 아이, 미안하다. 그래, 미안해야지. 자, 오늘 우리는 34쪽부터 시작을 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한 가지 부탁 좀 하자. 과학선생님이 자꾸 내 거 분필 가져가거든? 심장, 말 좀 잘해줘. 경찰 부른다고. 알겠지? 부탁 좀. 자, 오늘 우리는 항등식에 대한 얘기만 할 거야. 사실 항등식만 얘기를 하기에는 오늘 수업 시간이 조금 짧기는 해. 항등식만 얘기를 하기에는 수업 시간이 짧은 게 아니라 내용이 너무 적기는 해. 길게 얘기를 해봐야 1시간 정도 얘기하면 되거든? 그럼 30분 정도 시간이 남을 거 아니야. 남는 시간 동안에 만약에 시간이 30분 이상 좀 많이 남긴다 하면은 뒤에 나머지 나누기 하는 거 있지. 항식의 나눗셈. 거기서 선생님이 해줄게 해놓고 지금 계속 뒤로 밀리고 있잖아. 그거 오늘 추가로 얘기 좀 더 해보자. 그래서 일단 최대한 항등식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고 갈 건데, 내가 생각할 때 공통수학 1에서 여기가 제일 중요해. 내용이 별로 없거든. 근데 여기가 이 항등식이라는 녀석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구분해 낼 수 있기만 하면 이 뒤쪽에 나오는 내용들 전체를 요 항등식이라는 논리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게 가능해져. 그러니까 사실 2차 방정식 문제가 나왔어. 2차 방정식을 그냥 풀면 되잖아. 근데 거기에 이걸 항등식이야 라고 생각하고서 살살 접근하기 시작을 하면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거야. 다양한 방법이 B라는 방법이 추가로 더 생겨. 다른 단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이 방법을 늘리기에 되게 좋은 녀석이기도 하고, 혹은 봤는데 이걸 어떻게 풀지? 싶은 문제들이 있을 때 일단 몰라. 식부터 써봐. 문제 나와 있는 것부터 써보자 해놓고 걔를 항등식의 논리를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풀면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 문제가 풀이할 수 있는 힌트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해. 그래서 이 항등식이라는 논리가 별거 아닌 단원이기도 하고 그냥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 단원이긴 하지만 좀 중요한 단원이라고 생각하고 집중하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오늘 선생님이 해주려는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수업에서는 첫 번째 항등식이 일단 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 항등식을 문제풀이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 그리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용들이 항등식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생각을 하는 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정의부터 시작을 해보자고요. 자, 항등식의 정의. 이거 우리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했던 거야. 방정식 배우기 전에 나와. 그때 뭐라고 배웠어? 문자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성립하는 방정식, 뭐야? 방정식의 식이 뭐야? 방정식. 또 다른 분? 다른 분 하면 일단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나 과학 미니 테스트 본 거 봤다. 점수. 상태 안 좋은 인간들 몇 명 있더라. 단 하나의 Y값에 따라 X값에 관계없이 갑자기 X값에 또 관계가 없어졌고 성립하는 등식. 단 하나의 Y값에 따라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등식. 뭔 개소리야.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해봐. 심장, 믿을 게 너밖에 없다. 승주 아까 너 완벽하게 말했어. 승주 뭐라고 하는지 나 기억 안 나는데? X값에 어떤 걸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상 성립하는 너는 등식이야? 승주는 방정식이었고? 수야. 항등식. 뭘까? 문자에 대입? 어떤 걸 대입해도 성립하는 등식. 그렇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울 때만 해도 지금 여러분들 얘기한 거 그대로야. 문자가 존재를 할 거거든.
y값의 관계형태가 아니고 문자가 존재를 할 건데 그 문자에 뭘 대입하든 항상 성립하게 만드는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방정식이 아니고 등식이다. 자, 그래서 항등식의 기본적인 정의는 이렇게 얘기를 해. 문자에 어떠한 값을 대입하든 항상 성립이 돼야 되는 등식.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물론 말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 그냥 문자가 존재를 할 건데 그 문자에 뭘 대입하든 항상 성립할 거예요. 라는 의미를 가지는 게 기본적인 항등식의 골자였단 말이지. 확인되죠? 근데 우린 여기에 지금부터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할 거야.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할 거야. 이 말을 또 조금 더 세련되게 다듬어 보고. 확인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을 조금 더 이쁘게 다듬어서 이렇게 미지수에 문자 대신에 미지수라는 말을 쓸 거야. 확인되죠? 미지수에 값에 관계없이,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할 건데, 말을 하는 거를 지금부터 기억할 게 아니라 형태 자체를 기억할 거야. 항등식이 어떤 모양을 가지는지를. 확인돼요? 그걸 여러분들 책에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 0 곱하기 x가 0이에요 라는 형태를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설명을 합니다. 이 모양이 돼버리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선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지? 우변이 0이지? 좌변에 x에 뭘 대입하든 무조건 0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0을 곱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을 우리는 항등식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지금부터는 뭘로 기억을 할 거냐? 그냥 좌변 쪽에 보이는 식이 있을 거야. 어떤 식이 나올지는 나도 모르겠어. 좌변 쪽에 식이 나올 거야. 그랬을 때 그 식과 우변 쪽에 나와 있는 식의 모양이 일치하는 애들은 전부 다 항등식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확인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항등식이다 하면은 그냥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기네요 라고 얘기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어봤어. 지금처럼 항등식이 뭐야? 그러면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는 생각을 해.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이 생기면 다 항등식이지롱 하고. 알겠어요? 뭐라고 생각하라고? 좌변하고 우변하고 똑같으면 항상 항등식이지. 롱. 알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건 항등식. 확인돼요? 그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까지 항등식을 겁나 많이 배워왔어. 저번 시간에도 항등식을 했어. 우리가 봤었던 곱셈 공식들 있지? 그거 다 항등식이야. 따지고 들어가면. 확인됩니까? 왜? 간단하게 이해 한번 또 들어볼까? 시작된 거야. 시험이야. A 플러스 B에 세제곱. 김현서가 뭐야? A 세제곱 A 세제곱. B 세제곱 B의 세제곱. 플러스 잠깐만 드려. 그 써? 잠깐만. 아이 응. 안 되겠지. 어떻게 생각해?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아니지 않냐? 실수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치, 이거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야, 그치? 그 부장, 3A 제곱 플러스 3AB 제곱 5번. 아, 네. 자, 이렇게. 맞죠? 그러면 이 식 전개하잖아? 요거 되는 거 아니야? 전개하면? 맞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런 모양이 되긴 할 거거든?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얘와 얘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식의 모양은 지금 다르게 생겼지만 두 개는 같은 식이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지. 전개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이때 여기 보이는 이 식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항등식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이거 자체가. 알겠어요? 어렵냐? 간단하지? 전기한 모양 자체도 다 항등식으로 분류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자, 그럼 하나 더. 신장. 네. 이건 뭐야? 2분의 1 2분의 1 0로 중괄호. 뭐 상관없어. A 플러스 B A 플러스 B? 뭐? 맞지 않나요? 써? 맞지 않나요? 야, 쭉쭉 불러. B 플러스 C 3 아니야? 뭐 어떻게 해? 곱해야 될 것 같은데. 곱하기 B 플러스 C? 이거? 아니, 뭐? 그 A 플러스 B 괄호 닫고 괄호 닫고. 다시 괄호 열고 플러스 C? C 야, 그러면 그냥 A 플러스 B랑 B 플러스 C를 곱해요 하면 되잖아. 하나 오케이. 곱하고. C 괄호 열고 C 플러스 A 이거. 그리고 한 번 더 가로 닫아? 아니, 아직 닫지 마? 어떻게 생각해? 실수. 은상아, 불러봐. A 괄호를 일단 볼까요? 그럴까? 그리고. A 뭐야, 저거. 아니 마이너스 때문에 아저씨. A 플러스 B 완전 제곱 와. 플러스 우와. B 마이너스 A B 어. 마이너스 C 완전 제곱 우와. 플러스 C 플러스 A 완전 제곱. 와, 기가 막히네.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야, 얘가 여기서 플러스가 되면 여기 부호가 영향을 미칠 거고, 여기 부호는 여기 완전 제곱, 여기 부호는 여기에 완전 제곱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했잖아. 5번.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면 얘거 마찬가지로 변형하면 이거 되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이것도 통째로 전개하면 얘랑 똑같아지는 거지. 이것도 뭐야? 항등식이야. 이것도 그냥 항등식이야.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응용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어. 뭐냐면, 자, 말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지금부터. 자,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면, 항등식은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는 말이지. 항등식의 성질로 앞으로는 항등식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말의 순서를 바꿀 거야. 말을 뒤집을 거야. 어떻게 될 거냐?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같으면 이 식은 항등식이다. 이거는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그러니까 이거야. 나는 사람이야. 사람은 나야.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느낌이잖아. 그 말의 순서 바꾼 거잖아. 자, 그러면 나는 사람이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왜 망설이냐? 죽을래? 맞는 말. 그러면 사람은 나야.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너 이 새끼 나라고? 너 사람 아니야? 그럼 뭔가 좀 이상하잖아. 그건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야 하면은 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거고 사람은 나야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나란 얘기야.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거 옮겨야 될 것 같다고. 똑같아. 말의 순서만 바꾼 거야. 확인돼? 아까랑 좀 뉘앙스가 다르지만. 그러면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의 식이 같은 거잖아. 근데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같으면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이게 어려운 얘기인가?
아니면 의심이 드는 건가? 이걸 왜 물어보지라는 생각인가?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들 느끼는 대로 얘기해봐. 동호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왜? 우리 지금 얘 들었잖아. 좌변과 우변의식 똑같다며. 뭐라 그랬어? 항등식이라고 그랬잖아. 좌변과 우변 똑같다며. 똑같은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항등식이라고 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좌변과 우변의 식이 똑같으면 항등식이라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식을 만들거나 뭔가 비교를 하고 뭔가를 하게 될 때 좌변하고 우변의 식이 똑같다는 확신만 있으면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야 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이거랑 이거가 뭔데? 그렇지.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같은 거야 라고. 그랬을 때 이렇게 생긴 이 항등식의 기본적인 특징, 우리가 특징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항등식은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똑같은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 내가 만약에 좌변이 3차식이야. 그러면 우변은 몇 차식이 돼야지만 같아질까? 그렇지. 똑같이 3차식이 돼줘야 돼.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내가 여기다가 좌변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ax 플러스 b라고 썼어. 확인되지? 그 다음에 우변에다가는 3x 마이너스 4라고 썼어. 이렇게 생긴 식이 항등식이야 라고 이름을 내가 붙여버렸어. 그러면 a 값이랑 b 값 얼마인지 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a 값 얼마야? 3, b는 4. 아니야. 아니라고. 왜일까? 아니, 이거는 다른 얘기, 이건 두 번째 얘기. 뭔가 이상해. 지금까지 니네가 배워갖고 내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A는 분명히 3이어야 되고 B는 분명히 마이너스 4가 되는 게 맞아. 그치? 근데 잘 들어봐. A가 3X야. B가 3X야. 얘가 마이너스 X분의 4야. 돼, 안 돼? 되지. 맞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3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4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였어? 순서대로. X가 붙어 있으니까. 그렇지. X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 보이는 AX랑 여기 보이는 3X가 동류항이라고 지금 판단을 해서 둘이 같은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 이거 맞는 말이 맞잖아. 근데 지금부터는 이거 틀린 말이라고. 왜 틀린 말이야? 이거 맞추면 오늘 숙제 없다, 씨. 이거 맞추면 오늘 숙제 안 냄. 왜 틀린 말이야? 제한 시간은 두자. 30초. 1분. 생각해봐. 너네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에서 힌트는 다 줬어, 이미. 자신있게 얘기해. 뭐 오답 맞춘다고 오늘 숙제를 2배로 내고 이런 거 없음. 1번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 질 수 없잖아, 이런 거에서. 왜 틀린 말이야? AX가 마이너스 4일 수도 있어서. A가 마이너스 X분의 4일 수도 있어서? 그거 왜? 아니, 나는 지금 이 위에 거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AX랑 얘랑 동량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A가 3이었잖아. 맞지? 그럼 이게 지금 틀린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맞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여기까지는 확인을 했지? 그럼 이게 왜 틀린 말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들으라 그랬는데, 거기서 AX가 이거라고 하는 게 조금 그렇잖아. 뭐? X에 반한 식이라고 안 해서. 정답. 다시 말하면 주어진 식이 나는 항등식이라고만 얘기를 했지 이 식이 1차식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주어진 식이 나는 항등식이라고만 얘기를 했지 이 식에서 x가 미지수라는 얘기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따지고 보잖아. 이거 몇 차야? 1분. 3차. 0차? a랑 x는 다 문자 아니냐? 아니, 문자. 몇 차? 2차야. 여기는 1차라고. 그럼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사실 항등식이 될 수가 있었을까? 2차식과 1차식이 같다? 뭔가 애매한 상황이 벌어진 거야.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같아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이 식하고 여기 보이는 이 식이 같아지게 되려면 무언가 사전 작업, 내가 전제해야 될 조건이 필요했었다라는 거지. 그 조건이 바로 무엇이냐? x에 관한 식이라는 x를 미지수로 잡는 조건이야.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항등식, 문자의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얘를 지금부터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누구를 미지수로 잡아놓은 식인지에 대한 거를 밝혀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항등식의 뜻이 정확하게 이거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긴 애를 지금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 특정한 미지수에 대한 혹은 미지수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인 미지수의 이름까지 언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저기 처음 보이는 얘 항등식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뭐에 관한 항등식이 되는 거야? 그냥 A, B에 관한 항등식. A, B 두 개를 문자로 잡아도 되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에 관한 항등식이 되는 거야? A, B, C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AX 플러스 B랑 3X 마이너스 4가 같을 때 나는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4라고 밝히고 싶어. 그럼 뭐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보면 돼?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처음 얘기한 대로 A가 마이너스 X분의 4고 B가 3X가 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뭐에 관한 항등식이 되는 거야? A, B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X가 미지수가 아니게. 확인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이 새끼 항등식이야, 요놈 항등식이야 라고 밝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뭐야? 문자를 누구를 사용한 항등식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항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확인됩니까? 이 문자가 뭘 사용해서 항등식을 만들었는지를 밝히질 못한다라면 앞으로 배우는 풀이가 다 쓸모가 없어져. 반드시 기억해라. 아시겠죠? 확인돼요? 좋아.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항등식이라는 녀석을 밝히게 될 때는 항상 어떠한 문자를 사용한 항등식인지를 알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식에 집중해봐. 보이죠? 여기 보이는 식에서 얘를 X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라는 이름으로 지금부터 불러볼 거야. 그럼 미지수가 뭐가 되는 거지? X가 미지수가 되는 거지. 그럼 좌변의 식은 몇 차식이 되는 거야? 1차, 우변도 1차. 그럼 이 상태에서 좌변과 우변의 식이 같아지게 되려면 좌변과 우변에 있는 동류항이 어떻게 돼야 돼? 같은 걸 나타내고 있어야 되겠지. 그럼 이 순간 여기 보이는 AX와 동류항이 누가 되는 거야? 3X가 되는 거기 때문에 A가 얼마가 돼줘야 돼? 3.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플러스 B랑 동류항이 누구야? 마이너스 4니까 마찬가지로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를 뜻해야 됩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해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런 의미까지 부여하면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까지 됩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특징을 가질 때 우리는 항등식이라는 녀석을 지금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걸 문제에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러기 위해서 항등식 자체를 해석하는 방법 자체를 아셔야 됩니다. 해석법. 확인됐죠? 자, 그럼 항등식을 해석하는 방법은 첫 번째, 뭐부터 시작을 해야 돼? 얘가 어떠한 미지수에 관한 항등식인지 밝혀줘야 됩니다. 어떤 미지수에 관한 항등식인지를 먼저 밝혀준다는 얘기예요. 확인되니?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쉽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돼요?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면 되겠죠. 확인돼요? 좌변과 우변의 동류항이 같은 걸 뜻하니까 좌변과 우변을 바로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요. 확인되죠? 근데 지금부터 요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잘 봐. 잘 봐. 기억 안 나. 자, 이렇게 써진 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확인됐니? 그러면 우리가 얘에서 A라는 숫자가 얼마인지 지금부터 찾고 싶은 거야. 확인됐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항등식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얘가 X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걸 확인했으니 A가 상수가 되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죠. 그 상태에서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야 돼. 그럼 비교하려면
우리 결국 이거 뭐 해야 돼? 전개를 해서 동료한끼리 같은 개수를 가진지 확인을 해야 되겠지. 그러려면 문제 푸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 꽤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항등식을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풀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채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필요한 과정을 없앨 수 있다면 없애야지만 우리는 문제풀이 방법으로 채택을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 이거 그냥 전개할 거면 그냥 전개해서 문제 보면 굳이 항등식 뭐하러 배워? 눈으로 보면 되는 거라. 맞지? 그래서 이걸 전개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지금부터 고민해 봐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 심장, 한 번 더. X의 0. x에 0을 대입한다. 그러면 x에 0을 한번 대입해 볼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1이잖아. 0, 0, 0, 0, 1이네. 오우씨, 항등식을 확실하게 알았네. 자, 틀린 말은 아니야. x에 0을 대입했더니 항등식이 확인이 됐는데, 항등식의 기본적인 원리, x에 무슨 수를 대입하든 항상 성립하는 거였지. 다시 말하면 x에 내 맘대로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즉, 다시 말하면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는 방법 말고도 뭘 할 수 있냐? 미지수에 랜덤한 값을 대입해도 항등식이라는 의미 자체를 해석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숫자 봐봐. A를 나는 살려야 되잖아. A를 살리려면 여기 있는 X는 대입해서 내가 없애도 된다는 얘기잖아. 0을 대입하는 순간 어떻게 돼? A가 소거돼 버리지. 그럼 0을 대입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아무리 랜덤 값이라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계산하기 가장 편한 숫자를 대입하는 게 좋을 거 아니야. 누가 제일 편하겠어? 그래, 1을 대입해버려. 그러면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16이 1 더하기 A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1이 돼버리지. 이러면 A값 찾을 수 있어, 없어? 얼마야? 그래, 이렇게 찾는 거야.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등식을 해석하기 위해서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는 게 가장 스탠다드한 방법이거든? 근데 지금처럼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기가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 뭐 하면 돼? 미지수의 랜덤 값, 니네가 원하는 값 아무거나, 계산하기 내가 편한 값 아무거나 대입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1을 대입해서 문제 풀었지. 근데 사실 이거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더 편해. 해봐. 뭐야? 0이지. 는 1 마이너 A 플러스 6 마이너 4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A가 얼마야? 똑같이 사는 거는 확인이 되잖아. 뭘 대입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1 대입할까 마이너스 1 대입할까 막 고민하느니 그냥 1부터 그냥 순차적으로 대입해버려도 된다는 거지. 확인돼요? 그래서 일부러 랜덤 값이라고 적어놓은 거야. 편한 값 아무거나. 무조건 순서대로 뭘 대입하라는 거 없어.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기본적으로 항등식이라는 녀석을 해석해내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야. 확인되니? 이때 우리는 지금 여기 보이는 두 가지 항등식을 해석하는 방법 있지? 두 가지에다가 이름을 붙였어. 좌변과 우변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죠. 이거를 좀 고급스럽게 있어 보이게 포장을 했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미, 정, 개, 수, 법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확인돼요? 미정계수법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책에 35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여요? 자, 마찬가지로 이 미지수의 값을 랜덤 값을 대입하는 방법이 있지? 보이니? 이거 역시 미, 정, 개, 수, 법이라고 포장을 한 거예요. 확인돼요? 근데 이렇게 미정계수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안일미자에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을 쓴 거거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아내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찾아내는 방법으로 우린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던 거잖아. 맞죠? 맞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 이런 애들 찾아내는 방법으로 비교해도 좋고 랜덤 값을 대입해도 좋고 두 가지를 얘기했던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는 거를 미정계수법 중에서 좌변과 우변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비교할 거잖아. 맞죠? 비교한다라는 의미를 좀 고급스럽게 포장해봐. 무슨 말이 있을까? 대치. 어? 대칭? 대치? 대치는 왠지 싸우자고 맞붙는 약간 그런 느낌 아니냐? 조금만 더 고급스럽게 포장을 하면.
이렇게. 개수비교법. 그냥 개수비교하는 거니까. 개수비교법. 마찬가지. 그럼 얘는 미정개수법 중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심장. 책 봤잖아. 수치 대입법. 오, 좋다. 그래, 수치대입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인되세요? 이름은 중요하진 않아. 그냥 개수 비교할래? 숫자를 대입할래? 수치 대입할래? 좌변과 우변 비교할래? 개수 비교할래? 뭘 대입할래? 숫자 대입해서 확인할래? 수치를 대입하자. 확인돼요? 그러니까 결국 비교할래? 대입할래? 둘 중에 하나를 써먹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게 항등식에서 등장하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 유형들이에요. 근데 선생님 처음에 얘기했죠. 이 항등식이 뒤쪽으로 넘어가면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힌트들을 제공해 줄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이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을 해결하는 방법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식들, 여러 가지 식들이 항등식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하나씩 구분하면서 나가는 거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들 앞으로 식이 등장을 하잖아? 그럼 그 식을 보면서 이게 항등식이 될까? 아닐까? 꾸준하게 계속해서 생각을 좀 해주세요.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까지 해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어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다가 우리 간단하게 표시 좀 해보고 갈 거거든요. 34쪽 한번 볼래요? 34쪽에 보면은 개념 1번에 보면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점 혹시 모르는 사람 이 중에 있을까? 다 알아요? 심장, 알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방정식은 하나만 대입했을 때 성립하고 항등식은 아무거나 해도 다 성립하고. 오, 수야 저거 맞아? 아니지? 네? 그러면 정연아,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가 뭐야? 이것들 봐라, 이거 냉주 이것들. 지희야, 상환여정의 명예를 걸고 뭐야? 방정식 오, 응. 특정한 정해진 값을 대입했을 때만 이렇게 성립하는 오, 응. 방식은 항등식은 방정식은 아무거나 성립하는 거고. 그렇죠. 방정식이 아까 하나를 대입하면 성립한다고 해서 내가 아니라고 한 거거든. 1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야? 한 개지. 너는 2차 방정식 배웠잖아. 2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야? 두 개잖아. 다시 말하면 방정식은 식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숫자들을 대입했을 때만 성립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다 거짓이잖아. 그래서 그 성립하게 만드는 특정한 수들을 따로 빼서 우리는 방정식의 해라고 불렀단 말이지. 근데 항등식은 그런 게 있어? 뭘 대입하든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넓은 의미로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방정식 중에서도 해가 무수히 많은 애들 있지. 모든 실수가 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 대입해도 성립하니까 항등식의 일종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는 거라고. 확인돼요? 그러니까 둘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항등식은 뭘 대입해도 돼. 근데 방정식은 뭘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참이냐 거짓이냐가 바뀌게 될 거야. 이런 차이를 가지는 게 방정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야. 아씨,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필인데? 아씨. 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결국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 보다는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x에 대한 항등식과 같은 표현이라고 돼 있지? 그리고 괄호 1, 2, 3번에 세 가지 나와 있죠? 이 세 가지 표현들을 시간 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제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x에 관한 항등식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해. 임의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등식 뭐뭐뭐가 있다. 혹은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걸 보고서 아 이거 항등식이네 라는 의미를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말의 뜻을 잘 기억을 해주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개념 2번 항등식의 성질 딱히 언급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 3번 미정계수법에서 계수비교랑 수치대입법 두 가지 있다고 했죠? 용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한다고? 좌우변 비교할래? 아니면 숫자 대입할래? 그 차이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확인돼요? 그럼 뒤로 좀 넘기잖아요? 항등식 얘 끝이야. 간단하지? 내용 자체는 별게 없어. 근데 이제 이거를 뒤에 있는 식들하고 연결 짓는 것들이 조금 골치 아플 뿐이지 내용 자체는 별 내용이 없으니까 오늘 한 내용들은 간단하게 정리하고 복습하면서 기억만 해주시면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주어진 식들이 이게 항등식일까 아닐까를 끊임없이 고민을 해봐.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또 질문하고 확인하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바로 개념 기본 유형 1번에 나와 있는 것부터 보고 갑시다. 다음 등식이 항등식인지 방등식인지 구분하라 그랬죠. 그럼 항등식인지 방등식인지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x에 대입해서 아무거나 대입해도 성립이 되냐 안 되냐를 비교해도 좋고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똑같은 식인지 아닌지 비교해도 좋죠. 그럼 첫 번째 거는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다른 식이지. 그럼 이거 항등식이라고 보면 돼? 그냥 방등식이라고 분류하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얘는 좌변과 우변의 식이 같은 식인지 아닌지 비교하려면 전개해봐야 되지. 전개해봐도 되고요. 전개하는 게 귀찮으면 뭐 하면 돼? 숫자 아무거나 대입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입해봤을 때 약간의 여러분들이 하기 쉬운 실수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그러면 최소 숫자 3개는 대입해야 돼. 왜 그럴까? 2차 방정식의 해가 몇 개야? 2개지. 내가 대입한 숫자가 정말로 운이 좋게도 방정식의 해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최소 3개는 대입을 해봐야 돼. 그럼 만약에 주어진 식이 4차식이야. 몇 개 대입해봐야 될까? 5개는 대입을 해봐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대입하는 방법이 무조건 또 맞는 방법이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전개해서 비교할래, 대입해볼래는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대입하는 것보다는 전개하는 게 빠르겠지? 전개하면 좌변과 우변의 식 같은 식이에요? 아니에요? 같은 식이죠. 그럼 주어진 식은 x에 관한 항등식이 맞군요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2x 플러스 3이랑 3x 플러스 2 마찬가지로 x에 관한 항등식인지 아닌지 구분해 볼 거야. 그럼 x에 관한 항등식 맞아요? 아니에요? 이번에 좌변과 우변의 식이 다르게 생겼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럼 4번 대입할래? 전개할래? 대입하려면 최소 몇 개 숫자 대입하면 돼요? 3개. 전개하려면 그냥 전개해서 비교해보면 되겠죠? 편하시면 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 여러분들이 판단만 해. 항등식이야? 아니야? 빨리 판단해. 뭐 항등식이 아니야. 기다 아니다. 4번 아니야? 왜 아니라고 판단했어? 전개해서 어. 뒤에 거 빼면은 어. 안 똑같아. 어? 안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산수만 또 하자니까 안 될 것 같아 나 지금.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하고 플러스 3이잖아. 그러면 계산하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잖아. 왜? 뭐가 다른데? 3을 못 봤습니다. 아,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얘도 좌변과 우변의 식, x에 관한 식으로 똑같죠? 그럼 여전히 항등식으로 분류해도 됩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기본 유형 2번 넘어왔을 때 밑줄 하나 쳐놔. x, y에 관한 항등식. 중간쯤에 보일 겁니다. x, y에 관한 항등식. 보이죠? 밑줄 쳤어요? 자, x, y에 관한 항등식 무슨 의미라고 해석해야 돼? 그래, 미지수로 x랑 y 두 개를 쓰고 있다는 얘기야. 즉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이 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대입할 때 x에만 대입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x랑 y 둘 다 랜덤한 숫자, 내 마음에 드는 숫자 아무거나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러면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은 여전히 동일해.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도 되겠죠. 아니면 숫자 마음대로 대입해서 a, b, c 값을 찾아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편해 보여? 지금? 대입하는 게 편하겠니? 비교하는 게 편하겠니? 그래? 그럼 비교하는 걸로 가면 돼. 자, 그럼 x의 개수가 a-1이죠. 우변의 x의 개수 얼마로 나왔어? 2. 그래. 그럼 바로 a가 얼마야? 그렇죠. 그 다음에 y의 개수는 2b에다가 플러스 6이라고 전개해도 되겠죠? 얘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 그러면 당연히 b가 얼마겠어요? 마이너 2분의 7. 맞아요?
그 다음 상수항 쪽 봤더니 상수항은 C-2지? 그럼 얼마겠어요? 5니까 C가 7. 맞습니까? 네, 이렇게 그냥 바로 좌변과 우변 비교해도 아무런 문제 안 된다. 확인됐습니까? 어떻게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 보기 전에 여러분들 기본 녀석 1번 풀 때 있죠? 항등식인데 방정식 구분하라 그랬지? 이거 풀 때 x에 관한 항등식, x에 관한 방정식, x에 관한 항등식 구체적으로 이름 좀 붙여봐. 그리고 방정식도 그냥 붙이지 말고 x에 관한 1차 방정식, x에 관한 2차 방정식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 좀 해보세요. 확인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기본 유형 3번. 다음 등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 b 값 찾으라 그랬죠? 그럼 이번에도 어떻게 할 거야?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미지수는 x가 확실해. 그러면 숫자 대입해봐도 되고 좌변과 우변 그냥 바로 비교해봐도 되지? 어느 쪽이 더 빠를까? 그래, 비교해봐. 그러면은 a 값 얼마요? 6, b 값은 얼마요? 그렇지. 그렇게 그냥 찾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좋아.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문제 두 번째 거는 안 해봐도 상관없겠지? 여러분들 해도 되겠어? 펜을 떨어뜨려서 못 들었어. 아무 말 안 했는데? 자, 그럼 비교해보세요. 자, 기본 유형 4번 마찬가지야. 얘는 그럼 어떻게 할까? 전개해서 비교할까? 그래도 돼. 전개해서 비교해도 되고 아니면 뭐 해도 돼. 숫자 랜덤하게 대입해도 되겠지? 이번엔 어느 쪽이 더 빠를 것 같아? 대입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니네 지금 설마 위에 수치 대입법이라고 써있어서 대입하는 게 빠르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지? 그냥 스스로 보고 판단한 거 맞아? 왜 뭔가 내가 되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한 거냐? 심장, 저는 전개가 좀 더 편하다고 생각해요. 너는 전개가 좀 더 편하다고 생각해? 네. 너는 전개하면 되겠고. 네. 또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전개를 해도 돼. 사실 복잡한 식은 아니니까. 전개해서 그냥 비교해도 되고 아니면 대입해도 되겠지. 자, 수치 대입법이라고 써있으니까 대입 한번 해보자고. 그럼 대입을 할 거야. x에다 얼마 대입할까? 마음대로 대입해도 된다 그랬죠? 난 0 할래. 그러면 다 사라지잖아. 여기가 뭐가 돼? 3.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0 대입하면 1이잖아. 이렇게 돼버리겠네. 확인돼요? 그래서 사실 이거 얼마 대입할지는 정해진 게 없어. 얼마 대입할지는 정해진 게 없어. 왜냐면 봐봐라. x에다 1 대입하잖아? 이쪽 계산이 조금 곤란하거든? 귀찮아. 1 빼기 1 더하기 1 더하기 3인데 1 대입하는 순간 여기가 0이 돼서 사라져. 다 사라져 버리거든. 그럼 뭐가 돼? 그냥 바로 a가 나오잖아. 이 계산은 귀찮은 계산을 할래? 이 귀찮은 계산을 할래의 차이밖에 없는 거야. 뭘 대입하든 상관없어. 확인돼요? 심지어 웃긴 거 하나 보여줄까? 보여줘? 잠깐만. 여러분들 내가 지난번에 수체계 설명하면서 이거 얘기해줬냐? 어떤 수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거? 안 해줬니? 그러면 됐어. 웃긴 거는 나중에 보여줄게. 이거 안 되면 나중에 보여줄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니네가 대입할 수 있는 숫자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는데 내가 지금 아까 전에 웃긴 거 보여준다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보통 대입하는 숫자 썼잖아? 정수 단위에서 많이 생각하고 자연수 단위에서 많이 생각하게 되지. 유리수, 무리수, 뭐가 되든 다 상관없어.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 정말로. 그러니까 계산식을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무리수를 대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플러스 x에다가 x제곱에다가 뭐 플러스 3을 한 게 이게 뭐 그냥 간단하게 x 플러스 a에다가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다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을 하고 플러스 뭐 a를 했다. 똑같은 식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이렇게 그냥 대충 쳐봐. 이게 항등식이라고 그냥 가정해봐. 지금 항등식이 안 되는 건 맞지만. 그럼 이렇게 됐을 때 x에 대입할 숫자가 뭘 대입하지? 찾기 힘들면 여기 제곱해서 3 되는 애 누구야? 루트 3이지. 루트 3 대입해서 쭉 풀어도 상관없어. 루트 3 대입하는 순간 여기 0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야. 물론 지금은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대입하는 숫자에 한계를 두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 어쨌든 이 귀찮은 계산 둘 중에 하나를 계산을 하면 결국 a 값이 나오겠죠? 얼마야? 4.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뭐. 확인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거는 마찬가지로 전개할래? 대입할래? 이제 그거 생각해야 되지. 그러면 심장 뭐 할래? 대입이 좀 더 빨라 보입니다.
왜? 끌리는 대로 말했는데. 아, 끌리는 대로? 알겠어. 자, 지금 문제는 전개가 불가능하죠. 왜? fx가 뭔지 모르니까. 그치? 그러면 지금 문제는 어쩔 수 없어. 무조건 대입을 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누굴 대입해야 될까? 그렇지. 왜 3일까? fx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x에다 3을 대입해야 돼. 계산이 조금 복잡하겠죠? 어쩔 수 없어. 계산하면 27 마이너 45 플러스 3a 마이너 16이 마이너 1 이렇게. 그래서 이거 마지막 풀어서 a값 찾기만 하면 되겠죠.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그냥 풀어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가볼까? 자, 식 보이지? 항등식이야, x에 관한 항등식이야. fx 몇 차식일까? 그렇지. 왜? 그렇지. 좌변이 3차잖아. 우변에 그러면 얘는 3차가 돼야 되니까 1차랑 곱해서 3차 만들 수 있는 게 2차니까. 확인돼요? 그럼 나 지금부터 fx 찾으라고 시킬 거야. 자, 우리가 위에서 여기 a 값을 계산해서 찾았다고 쳐보자고. a 값 11이라고 나온대. 찾았다고 쳐. 확인됐죠? 이 상태로 나 지금부터 fx 찾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눈다. 그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 나눈다. 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대로라면 이거 fx 관계식 2차식인 거 알았잖아. 찾고 싶어. 나눠야지. x-3으로 얘를 나누면 몫이 fx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 나올 거니까 나누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우리는 주어진 이 식이 뭐야? 항등식이라고 알고 있지. 알고 있지.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누지 않아도 돼. 어떻게 해도 되냐면 어차피 fx 내가 2차인 거 알잖아. 그러면 어떻게 쓸 거야?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는 거지. 맞아요? 2차식의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적어버려. 그리고 뭐 하면 되냐?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거나 숫자 대입해서 ABC 찾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도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지금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편하겠니? 좌변과 우변 비교하는 게 편할까? 숫자 대입하는 게 편할까? 만약에 숫자를 대입한다고 치잖아? 그러면 A, B, C를 찾기 위해 미지수가 3개짜리 방정식을 푸는 거거든? 숫자를 3번 대입해서 3개를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귀찮겠지? 이번엔 그냥 좌변과 우변 비교하면 돼. 확인돼요? 자, 비교하는 방법 보여줄 테니까 지금부터 잘 봐.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야. 자, 어찌됐건 3차 항이 여기서 만들어지면 똑같이 생겨야 되지. A가 바로 나온 거야. 3차항 만들려면 얘랑 얘 곱해야 되잖아. A 얼마여야 돼? 그렇지. A가 1이야. 찾았지? 그 다음 다시 상수항이 마이너스 16으로 나와 있잖아. 여기. 맞죠? 그럼 상수항을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3에 C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1까지 하면 되지.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6이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3C 마이너스 1 되는 거잖아. 그럼 C가 얼마야? 5. 자, C 값 찾을 거야. B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직 비교 안 한 항이 2차항이랑 1차항 있지? 편한 거 가면 돼. 1창으로 가보잖아. 그러면 1창 만들려면 X에다 뭐 곱하면 돼? C. 에이, 그럼 B를 찾게 해야 되는데 1창은 안 되겠다. 그치? 그럼 1창 만들려면 X랑 곱해질 수 있는 게 C잖아. 근데 우리는 B를 찾고 싶어. 한 번 더 계산하면 되겠지? 자, 일단 계산하면 C가 5였으니까 5X. 그 다음 마이너스 3에다가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3B 되는 거지. 3BX. 1창 더 있어 없어? 이렇게 곱한 게 1차, 이렇게 곱한 게 1차. 1창 더 없잖아. 그러면 바로 비교. 이게 뭐야? 11X. 그럼 X 다 지워버리고 계수만 비교하면 돼. 맞죠? 계수만 비교하면 되지? 계수 그러면 C가 얼마? B가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그러면 찾은 거야. 이렇게. 확인돼요? 직접 나누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고. 항등식의 기본적인 논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 거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 풀이할 때 시간 단축이 꽤 될 거야. 이게 지금은 3차로 나왔기에 망정이지 4차나 5차로 나온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그걸 2차로 나눈다고 생각해봐.
그럼 생각보다 복잡해지지 않겠니? 근데 그걸 지금처럼 항등식의 논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면 뭐 공간을 많이 써서 나눗셈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눈으로 보면서 하나씩 개수만 비교해 보면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이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서 뒤로 한 장 넘기시면 됩니다. 자, 넘기면 기본 유형 5번에 보면은 x, y의 값에 관계없이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어떻게 돼야 돼? 같은 모양이 되는 항등식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그 말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좌변에는 x랑 y가 보이는데 우변에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면 결국 x랑 y를 내가 없애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없애기 위해서는 x의 개수를 얼마가 돼야 돼? 0. y의 개수도 얼마가 돼야 돼? 0. 그러면 뭐야? a 플러스 2b에다가 플러스 6을 한 게 x의 개수잖아. 걔가 0. 그 다음 b 마이너스 a가 y의 개수잖아. 걔도 0. 그럼 뭐 하면 돼? 두식이 연립해서 a, b 값 직접 찾으면 되겠지? 그냥 좌변과 우변이 같다. 요 내용 하나 가지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확인돼요? 자, 그러면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봐. 필수형 5번은. 자, 6번으로 넘어오세요. 6번. 첫 번째 문제 눈으로 봐. 이렇게 생긴 등식이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거기다 밑줄 하나 칠래?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 이게 뭐야?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이야? x에 관한 항등식. 됐습니까? 그럼 x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우리는 바로 얘 좌변하고 우변을 비교해도 좋고 아니면 뭐 해도 된다?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 풀어도 되고 편한 대로 가면 되겠죠?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 해봐도 되겠지? 자, 그럼 바로 밑에 있는 두 번째 문제 보이죠? 두 번째 문제 별표 하나 칠까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별표 친 이유는 이거 다다음 시간쯤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다다음 시간쯤에 한 번 더 나왔을 때 문제 풀이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그때가 생각하고 일단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 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자, 마찬가지로 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성립한다고 나오죠.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성립. 마찬가지로 밑줄 치고 적어보자. 무슨 뜻이에요?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마찬가지로 적어두시면 되겠죠. 오늘은 누구야? 누가 안 가져왔어? 왜? 책을 오늘 영어책이랑 헷갈려 영어책 가지고 영어책 표지가 이 색이야? 그렇구나. 난 또 오늘 데이트한다고 가방을 놓고 온 줄 알았지 뭐야. 네? 아니야, 못 들었으면 됐어. 자, 그러면 그건 아니지. 이런 데서 또 아니에요. 알았어.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자,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 전개하는 게 빠르겠니? 대입하는 게 빠르겠니? 항등식인 거 알았잖아. 그러면 전개할래? 대입할래? 전개해서 비교할래? 대입할래? 둘 중에 하나잖아. 뭐가 더 빠를 것 같아? 대입하는 게 더 빠르겠지. 3차, 3번을 전개하고 막 전개하고 너무 많잖아. 그지? 그러면 그냥 대입하면서 하나씩 찾으면 되겠지. 그럼 제일 처음 뭐부터 대입해볼까? 1? 1 대입하면은 뭐만 남아? 우변 쪽에 C만 남지. 그럼 C 값 찾은 거잖아. 그럼 그 다음에 뭐 대입해볼까? 아니, 2 대입할 거야. 2를 대입하면 우변에서 항이 두 개가 사라져. A를 개수로 가지는 항이랑 1차식 3개 곱한 게 사라져 버리잖아. 그럼 우리가 C를 앞에서 찾았으니까 이번엔 B를 찾을 수 있겠지. 그럼 마지막에는 뭘 대입하면 돼? 3을 대입하는 순간 앞에 있는 1차식 3개 곱한 거가 사라져 버리지? 그럼 이번에 A를 구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뭘 대입할지 무턱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문제 풀이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사실 상관없어. 뭘 대입하든 사실 상관은 없어. 연립방식 풀면 되니까. 근데 그걸 풀기 싫으니까 이렇게 머리를 쓰면서 대입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넘어갑니다. 자, 필수 유형 7번 보이죠? 여기다 별표 그리고 이렇게 적어두세요. 매우 중요함. 이거 원래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얘기인데 오늘 미리 얘기할게요. 다음 시간에 우리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오늘 미리 얘기할 거야. 자, 나눗셈이라고 나왔죠. 맞죠? 몫이 나오고 나머지도 나왔죠. 그러면 거기서 나눗셈이라고 돼 있는 문제 유형에 보면 나눗셈과 항등식의 나눗셈 보이지?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지금부터 이렇게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보게 됐을 때 나눈다, 다항식을 나눈다, 나눗셈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검산식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산식 만든다, 뭐 검산식 만들기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눗셈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 검산식부터 만들어 놓고 시작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확인돼요? 그러면 그 검산식을 만들게 될 때 한 가지 규칙을 좀 적용을 할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계속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몫이 딱 얼마라고 나왔지. 근데 앞으로는 몫이 얼마인지 안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만약에 몫이 아무 말도 없다 하면은 몫은 그냥 QX로 치환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럼 선생님 몫을 모르는데 검산식 어떻게 만들어요가 아니라 몫을 모르면 QX라고 써서 그냥 검산식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나머지가 모르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쓰게 될 거냐? 그냥 RX라고 쓴다라고 생각하세요. 나머지를 알면 쓰시면 되고 모르면 RX로 치환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됐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fx라는 다항식을 gx로 나누었다 라는 얘기가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부터 어떻게 쓰게 될 거냐? 검산식인 fx는 gx에다가 곱하기 qx를 하고요. 더하기 rx라고 쓰게 되는 검산식의 형태를 일단 만들고 생각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됐나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말의 의미를 한 번 더 떠올려 보자. 검산식이라는 말은 결국에 뭘 하기 위한 식이지? 아니, 그 검산을 하기 위한 식이 맞아. 그러니까 그 검산이 무슨 뜻인지가 궁금한 거야, 난 지금. 내가 맞게 나누는지 다시 그렇지. 맞게 나눴는지 다시 확인하는 식이지. 다시 말하면 요걸 다시 계산하면 무조건 누가 나와줘야 돼? 원래 식 원래식 fx가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 물론 내가 맞게 계산했을 때. 맞죠? fx가 나와줘야 되지.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fx랑 여기 보는 식이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좌변과 우변이 똑같네. 즉 우리가 검산식을 만들어내는 순간 이 검산식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항등식이 될 수밖에 없어. 확인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나눗셈을 하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우리 일일이 나눠야 되는 거였잖아. 그치? 근데 이 검산식을 딱 만드는 순간 우리는 뭐 하면 돼? 항등식의 논리를 이용하면 돼. 좌변과 우변을 비교할래? 숫자를 대입할래.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검산식이 항등식이야 라는 것까지만 오늘은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한 단원이 통째로 할애가 되어 있으니 그때 생각하자고요. 지금은 그냥 얘가 항등식이야 까지만 생각해 놓으세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필수형 7번에 나와 있는 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검산식 만들 수 있죠? 불러봐. 어떻게 돼요? 야, 주문해 오냐? 왜 이렇게 웅얼웅얼 이러고 있는 거야? 밥 안 먹었나, 우리? 는 어떻게? 여기다가 곱하기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생각하는 거지. 전개할래? 아니면 숫자 대입할래? 확인됩니까? 항등식이니까 전개하거나 숫자 대입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는 거잖아. 자, 뭐가 편하겠어? 숫자 대입이 편해? 그럼 하면 돼요. 전개하는 게 편해? 하면 돼요. 그럼 뭐 하면 되잖아. 아, 뭐 난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거야? 난 전개해. 숫자 대입 잘 안 해. 왜냐면 전개하는 속도가 빠르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전개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럼 하나의 팁으로 가르쳐 줄게. 사실은 이런 문제 나오면 숫자 대입하는 게 정배긴 해. 그게 맞는 말이긴 하거든. 그게 일반적으로 계산했을 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나오고. 근데 선생님 웬만하면 전개를 하거든, 나는. 왜냐면 산수하다 자꾸 틀려갖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바로 가. 일단 여기에 x제곱이 있고 3x 곱하면 무조건 3창 나오는 거 알지? 3창부터 확인해. 미지수 여기 없잖아.
그럼 3창 제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2창 마이너스 4 만들 거지. 얘랑 B 곱하면 되지. 얘랑 이거 곱하면 되지. 그럼 B 플러스 3이 마이너스 4야. 그럼 B가 얼마야? 마이너스 7. 끝났잖아. 그럼 B 찾았지? 1창 만들고 싶잖아. 어떻게 하면 돼? 얘랑 B 곱하고 얘랑 1창 곱하고 얘까지 계산하면 되잖아. 아까 이거 마이너스 7이었잖아. 마이너스 3 됐잖아. 마이너스 10이잖아. 플러스 얘 마이너스 8이잖아. A가 마이너스 8이네. 확인돼요? 그냥 이렇게 나는 필요한 항만 비교해 가면서 전개를 하니까 굳이 대입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거든? 근데 사실은 대입하는 게 더 편하기는 할 거야, 여러분들. 처음 계산할 때는. 이거 필요한 항이 뭐가 필요하지, 뭐가 필요하지, 이거 찾는 것도 일이야.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 많이 하고 나면 그때 가면 그냥 눈으로 보고 비교해서 문제 풀 거야. 그거 되기 전까지는 대입하면서 문제 풀어봐. 그래도 충분하니까. 아시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들 쭉쭉 풀어나가면 A랑 B 값 찾고 C 값 찾는 것까지 일도 아니겠죠?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옆으로 와서 필수 유형 8번으로 옵니다. 자, 이제 재밌어졌어. 자, 문제 한번 읽어봐. 필수 유형 8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다 읽었어요? 자,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항등식인 것도 확실해. 그지? 그럼 이 항등식에서 첫 번째 A10, 두 번째 A0, 세 번째 A0부터 A10까지 더한 거, 네 번째 A1, 13579, 홀수 번째만 더한 거. 맞죠? 그럼 여기서 A0부터 A10까지가 뭘 뜻하는 거냐면 각각의 차항의 개수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A10이면 10차항의 개수, A9면 9차항의 개수. 그럼 A0는 0차항의 개수니까 당연히 상수항이 되겠지? 그렇게 찾는 거야.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다 찾아보려면 어쨌든 이 주어진 식은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란 말이지. X거나 항등식일 거야. 그럼 문제 푸는 방법은 결국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잖아. 전개할 거야? 전개해서 비교할 거야? 아니면 대입할 거야잖아. 그럼 여러분들 뭐 하고 싶어져? 왜? 전개는 안 되겠냐? 그치? 전개는 조금 곤란하겠지? 그럼 결국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자, 일단 첫 번째. x 10제곱의 개수인 A10을 찾으라 그랬어. 맞죠? 그럼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건 대입해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식 그대로 해석하면 돼. 10창을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2x제곱을 5번 곱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결국 개수는 마이너스 2의 5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A10은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32가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지. 마찬가지 방법으로 A0 역시 자연스럽게 찾을 수가 있어. A0 역시. 어떻게 하면 돼? 상수항 플러스 1을 5번 곱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그렇지. 1이 되는 거야. 이제 이 중간에 낀 것들이 문제인데 중간에 낀 것들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찾고 싶어.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전개하면서 찾아야 돼. 즉 예를 들면은 내가 A9를 찾고 싶어. 9창의 개수지. 그러면 이 식을 5번 곱해서 9창을 만들고 싶은 거야. 어떻게 곱하면 돼? 2차항이 x의 제곱이 4번 그리고 x 1번 이렇게 되는 거지. 확인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A9를 찾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는 어떻게 풀 거냐면 2차항이 4번 나오지. 마이너스 2를 4번 곱하고 그 다음에 1차항이 1번이잖아. 3을 1번 곱해. 확인돼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 1차항 하나를 우리가 지금 보면 식이 이렇게 생긴 2차식 5개를 곱하는 거잖아. 1차식이 여기 쓸래, 여기 쓸래, 여기 중에 어디서 1차식을 가져올 거냐를 또 골라줘야 돼. 확인돼요? 그러면 결국 1차식 어디 있어? 5개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것까지 계산을 해야 돼. 복잡하지? 뭔 말인가 싶지? 이거 니네 확률과 통계 가서 배울 거야. 특정항 찾는 거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은 신경도 쓰지 마. 만약에 너네한테 이걸 구하라고 하잖아?
틀리라고 낸 문제야. 아니면 전개하라고 낸 문제야. 특정한 항, 제일 앞과 제일 끝이 아닌 특정한 중간에 있는 애를 찾으라고 시키면. 물론 몇몇 문제는 특수한 기믹에 의해서 찾을 수 있기는 하거든. 근데 그건 말 그대로 특수한 기믹에 해당하는 특별한 문제일 뿐이지 일반적으로는 중간에 낀 애들은 못 찾는 게 맞아. 방금 같은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건 확률과 통계 가서 배울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특정한 항은 못 찾는 게 맞기 때문에 양끝과 양끝에 있는 이 숫자들만 찾으라고 시키게 될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에 낀 걸 찾으라고 그러잖아? 그럼 일단 그냥 갖고 와. 나랑 같이 풀어.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 보면은 첫 번째랑 두 번째 건 해결이 됐는데 세 번째, 얘가 이제 문제거든? A0부터 A10까지를 다 더하래.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 양 끝에 있는 건 찾을 수 있지만 중간에 낀 거는 못 찾는다 그랬지? 근데 이걸 다 더하래. 이걸 다 더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낀 거 다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심장,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네. 야, A0부터 A10까지 더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지금 A1부터 A9까지는 못 찾았잖아. 이거 다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안 찾고 할 수 있어? 안 찾고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주어진 식에서 X만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 그지? 합법적으로 X만 없애면 될 거 아니야? 그럼 X에다 뭘 대입하면 되겠네? 정답이야. X에다 1 대입하는 거야. 그럼 1을 대입하면 좌변부터 봐. 마이너 2에 플러스 3에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지? 2의 5제곱. 문. 1 대입하면 여기 A10 남잖아. 다음 1 대입하면 A9 남잖아. 다시 쭉쭉쭉 하면은 A1에 A0까지 나오잖아. 확인돼요, 안 돼요? 이렇게 그냥 합을 찾는 거는 할 수 있다는 거야. 확인되니?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봐. A10, A9 쭉 해서 가면은 모든 개수들을 다 더한 거지. 이게 개수의 총합이야. 확인되니?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A10부터 시작해서 A9 더하기 등등등 해서 A1까지 더한 것만 찾으라고 시켰어. A0가 빠진 거지. A0 뭐야? 상수항이지. 상수항만 빠진 거거든? 그럼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상수를 제외한 개수의 총합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이 상수항을 제외한 개수의 총합 어떻게 찾으면 될까? 0부터 10까지 다 더한 다음에 상수항만 빼면 돼. 그럼 0부터 10까지 다 더한 게 얼마야? 2의 5제곱이었지. 그러면 얘는 2의 5제곱에서 상수항 1 빼면 되는 거야. 여기가 지금 상수항 1이니까.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야, 지금 정신이 나간 것 같아, 반쯤. 내 말 하는 거 어렵네, 지금? 그럼 왜 이러는 거야? 너무 쉬워서 지금 지루한 거야? 그러면? 오늘 뭔가 되게 붕 뜬 느낌인데?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건가, 그냥?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우리 찾아봤잖아. 하나 더 찾아볼 거거든? 자, 이번엔 이거 찾아보고 싶어. A10, 마이너스 A9, 플러스 A8, 마이너 A7 등등등 해서 마이너 A1 플러스 A0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걸 찾고 싶어. 이건 뭐 하라는 얘기일까? 그렇지. 이제 우리는 무언가 대입해서 특정한 항들에 연결되는 것들의 합을 찾을 수가 있었잖아. 근데 이번엔 부호가 어때? 풀마로 교체가 되지? 이번 경우는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돼. 그러면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마이너스 1로 계속 부호가 바뀔 거니까. 확인되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라는 얘기야. 얼마야? 마이너 2, 마이너 3, 플러스 1, 마이너 4. 그러면 결국 얘가 뭐가 돼? 마이너 4의 5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봐. 이런 소리가 나지? 두 개 더 할 거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지워지지? 아이고. 지워지지? 그럼 두 개 더 하면 뭐가 남아? 두 배를 한 A10 플러스 A8 플러스 H6 A4 A2
A 제로가 남지. 이게 얘네들 더한 거지. 맞아요? 이거 얼마야? 아,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 거야.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럼 나 여기 2만 없으면 이렇게 된 게 짝수 차항만 다 더한 게 되는 거지? 확인돼요?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면 문제 네 번째 거 봐봐. 네 번째 거에서 뭐 찾으라고 시켰어? 홀수 차항을 다 더한 거 찾으라고 시켰지? 그럼 홀수 차항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이렇게 더할 게 아니라 빼버리면 되겠지? 그럼 빼버리는 순간 짝수 차항들이 사라져버릴 거잖아. 그러면 빼게 되면 어떻게 돼? 2배를 한 A9 플러스 A7 플러스 등등등 해서 A1까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게 뭐야? 뺀 거니까. 여기 32에서 빼기 마이너스 1024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가 2의 10제곱이니까. 확인되죠? 그리고 얘를 다시 뭐 하면 돼? 2로 나누면 짝수 차항들의 합이 나와버리게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래서 연애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원래 개수의 총합 찾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부호 반대로 역전되는 거 있었지? 그것도 찾고, 그 다음에 얘 홀수 차항의 총합, 아까 전에 우리 찾았었지? 짝수 차항의 총합 다 외우고 있어서 그걸 일반화 시켜서. 그래서 문제에 실제로 나와. 다음 주어진 식의 짝수 차항을 계산하는 올바른 식으로 알맞은 것은, 계산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이런 거 계산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몇 제곱을 주냐면 100제곱을 줘. 100제곱을. 문제 이렇게 나와. x 플러스 1에 100제곱, a 100에 x의 100제곱 등등. 얘를 놓고 이런 거 물어봐. a 100 더하기 a 98 더하기 등등등등. 짝수 차항의 합이지? 이런 거 찾으라고 시켜. 그리고 문제 한 수 더 뜨면 이런 것도 나와. 짝수 차항인데 4칸 단위로 뜨는 거. 얘는 우리가 4단원 가서 배울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신경 쓰지 마. 이 정도까지만 보면 돼. 어찌됐건 뭐 하는 거야? 숫자를 직접적으로 대입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물을 만들어내는 거야. 항등식의 근본적인 원리는 거기에 있어. 무언가 찾기가 곤란해 보이고 이거 맞아? 이게 이렇게 이거 찾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을 때 식을 직접 써놓고 내가 이 식을 컨트롤해서 무언가 찾고 싶은 걸로 유도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줘. 지금처럼.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해보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말 그대로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해본 게 결국엔 항등식이라는 거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항등식에서 중요한 거, 항등식이 뭔지 얘기할 때는 항상 어떤 미지수에 관한 항등식인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줘라. 그리고 두 번째, 그 항등식에 대한 방법을, 항등식을 문제에다 적용해서 푸는 방법으로 좌변과 우변을 비교할래? 아니면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낼래? 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곱셈 공식이건 인수분해건 각종 식을 전개하는 모든 방법들, 그런 것들 전부 다 항등식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것까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넓은 의미의 항등식이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를 정리하면서 오늘 가볍게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서 금요일날 42쪽까지 정리해서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왜요? 심장 하고 싶은 말. 잠깐만요. 응, 하고 싶은 말. 없습니다. 진짜 없어? 네. 진짜 없어? 있어야 될 텐데. 없어? 있으면 빨리 얘기해. 빨리. 근데 오늘 숙제 있나요? 숙제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몇 쪽까지? 42쪽까지. 저는
5만 딱 빼주시죠. 야, 오늘 집에 가서 영상 보고 타임 확인해봐. 그 시간이 1분이 넘으면 다음 시간에 1분이 안 되면 다음 시간, 어차피 우리 다음 시간 나머지 정리 해야 되잖아. 숙제 안 나갑니다. 근데 만약에 1분이 넘었잖아? 쟤만 숙제 내줄게. 저 치사한 놈, 치사하게, 혼자만. 뭐래, 나 말이 헷갈렸어. 1분이 넘으면 다음 시간에 숙제 똑같이 나가고, 1분이 안 되잖아? 그럼 쟤 빼고 나머지는 숙제 안 내주면 되잖아. 알겠죠? 치사하게 좀 혼자 살겠다고. 야, 이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까지 확인됐죠? 확인해봐. 1분 넘는지 안 넘는지. 좋아, 오늘 여기까지 하자.